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7일 새벽 모닝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쌍방울 비리에 이해찬 전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매달 한 3천만 원 정도씩 2년 동안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 지원 명목으로 돈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줬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기간이 2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정확하게 2년이죠. 그 다 합쳐보면 3천만 원 곱하기 24개월 그러면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이런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쌍방울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표님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의 전달 경로는 김성태 전 회장이 개인 돈으로 찾아서 쌍방울 직원의 개인 계좌로 넣었다가 그걸 다시 빼서 쌍방울의 방용철 부회장한테 줘서 방용철 부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현금으로 전달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사무실 바로 위에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전달한 경로가. 그리고 이제 실제 돈을 출금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동한 경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24번이라고 했는데, 8번 정도는 특정을 했다. 검찰이. 여기까지가 JTBC 보도고요.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어디까지 사실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미 검찰에서 완전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무근,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한테 그런 식으로 이해찬 전 대표 지원 명목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간 어디선에서 또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걸 규명해야 되는 게 이제 검찰의 몫이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해찬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모임에서 만난 거 빼놓고서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오로지 이화영을 통해서만 이해찬과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근데 저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2017년 7월에 이해찬, 이화영 이 두 사람이 중국 지린성에 있는 훈춘 쌍방울 트라이 공장을 함께 방문하고 사진 찍은 거, 동북아 평화경제협 뭐 이해찬 이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있습니다. 사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김성태, 이화영, 이해찬이 어울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이 사진 찍고 지린성 쌍방울 공장 방문하고 이런 것을 보면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또 하나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해찬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황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20년 5월 14일 이때는 이해찬 전 대표가 대표 재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미래산업의 비상근 사회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연결고리의 하나가 되겠죠? 이때도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마 연결을 시켜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해찬과 김성태의 연결고리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우리가 그 신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이해찬 전 대표는 2020년 8월까지 대표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그런데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들었는데 거기 이사장으로 취임한 거는 대표를 그만두기 2달 전입니다. 6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했다는, 쌍방울 관계자가 진술했다는 이 대표님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무실 뭐 이런 얘기, 그게 정확하게 대표님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기 2달 전부터 사무실을 마련한 거죠.
사무실 마련하려면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고 용돈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화영이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대표님이 이 민주당의 대부인 대표님을 잘 모셔야 우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도 좋아진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 왜냐하면 이재명과 이해찬의 연결고리가 이화영이니까.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태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연결고리가 이익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무실 임차료가 3천만 원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월 3천만 원. 그러니까 아마 사무실 임차료 일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해찬 전 대표의 개인 용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하고 쌍방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의 출처는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 돈일 가능성이 높죠.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 뭐 이런 것도 자기 개인 돈으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배임, 횡령 이런 죄를 본인이 다시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개인 돈으로 줬다고 하면 자기가 그냥 뭐 뇌물이 되면 뇌물 제공 이런 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 횡령으로 엮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든지 전부 자기 개인 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으로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회사 돈을 그러니까 바로 회사 돈이 직접 건네가는 것을 흐리기 위해서 직원 계좌로 갔다가 거기서 돈을 찾아서 방용철 부회장 단계로부터 현금으로 전달하니까 그거는 현금으로 전달하면 방용철 부회장이 함구를 하면 어떻게 밝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로를 밟았던 이유가 이런 거다. 만약에 정말 자기네들 진술대로 김성태의 개인 돈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뭐 쌍방울 직원 계좌 통해서 이렇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방용철 부회장한테 줘서 전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 쪽에서 개인 돈으로 이걸 조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돈이 건네갔다는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돈이 건네간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처벌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20년 5월 이후에 공직을 안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이런 게 뭐 성립될 가능성은 없죠.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안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보면 이런 수입이 이해찬 전 대표한테 있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면 탈세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증여, 아니면 뭐 어느 시점에 김영란법 위반, 부패 방지 및 청탁금지법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전달된 게 사실이냐 여부가 중요한 거지 뭐 처벌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 다만 또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한테까지만 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화영이 이건 대표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돈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까지를 진술한 거죠. 그러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배달 사고를 냈다. 이해찬 전 대표한테 실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찬의 이름은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그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뭐 저는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질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화영은 이해찬과 그런 식으로 이해찬을 들먹여가면서 뭐 이렇게 장난을 칠 정도로 이해찬, 이화영의 관계가 허술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이 이건 대표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돈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 이해찬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죠. 또 물론 자기가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배달 사고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아예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기 방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돈 전달한 과정은 아마도 방영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이화영한테까지 전달했다고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화영한테까지는 간 거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의 가능성 별로 없고, 그럼 이화영이 이해찬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는 자기는 몸만 그냥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 가 있고 나머지 회계 처리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회계 담당자가 전부 다 했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으로서 결제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해찬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의 책임 이럴 경우에도 피하기가 어렵다. 여하튼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자기 돈이든 회사 돈이든 간에 여하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를 모시기 위한 돈이라고 얘기를 해서 매달 3천만 원씩 줬다 2년간 라고 하는 검찰의 진술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다 부인하지만 그 진술이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돈이 전달된 시점, 정황 이거를 최소 8번 정도는 특정을 했다. 이 정도가 되면 이화영이 아무리 사실무근이다 얘기를 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난 그건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8번 정도 특정을 했다 한다면 그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임차료 등등 임차료가 얼마라는 건 뭐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등등이 확인되면 그리고 방영철 전 부회장이 이화영한테 언제 어떻게 전달했다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걸 통해서 8번을 검찰이 특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화영까지 간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하니까 그 다음은 이제 임차료가 얼마 그러면 나머지 현금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 남았는데 문제는 그 대장동이나 이재명이나 뭐 또는 쌍방울 여간에 이해찬이라는 이름이 수시로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된 게 없다. 근데 이번에 아주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